그렇게 오매불망 바람하지 않았던 그 애플페이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네, 곰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곰하 반갑습니다. 미국 생활 이제 한 8일차쯤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쉽게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어떤 그 커뮤니티나 사람들과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재밌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냥 소소하게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미국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끼리 모두 그냥 편하게 안녕하고 인사 정도는 하는,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 시골에 온 느낌?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이번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오프닝 타이틀에서 보시고 들어오셨겠죠? 바로 이래야 되네. 바로 이거 애플페이 사용해본 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를 설정하게 된 계기, 사실은 애플페이를 여기 와서도 설정할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할 게 너무 많아. 수도 터야 되지, 전기 터야 되지, 통신 터야 되지, 인터넷 터야 되지, 거기다가 짐 정리해야 되지, 아내가 시키는 것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만 해도 막 정신이 없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애플페이를 이걸 언제 등록하니, 이거를 까딱까딱 하고 있냐, 시차 적응하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계좌를 트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계좌, 어카운트라는 거죠. 이 어카운트를 트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좌를 트게 됐습니다. 과정들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무를 보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데빗 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가상카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원래 랩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래 랩이 있으나 마나 쓰지도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 애플페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나라에서는 효용성이 없는 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보험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동차 보험의 증명 카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활용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플 월렛으로 이제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까지도 연동을 다 시켰습니다. 애플페이로 활성화시키는 작업까지 전부 다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세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가슴이 이제 웅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 바람하지 않았던 그 애플페이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처음 사용했던 사용처가 바로 이케아였어요. 이사를 새로 왔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것들을 좀 샀어야 됐습니다. 1년만 살 집이기는 해도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담아놓고 쓰거나 뭘 하긴 해야 되잖아. 서랍장, 선반, 책상 이딴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제 $89 정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온 거죠. 가구를 구매하는데 $89 얼마 안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케이, 여기가 바로 내 애플페이를 첫 번째 결제할 장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페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삼성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2번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인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삑 되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서 그 단말기를 보니까 뭘 넣으라는 거야. 핀 코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체크카드, 데비카드를 만들 때 설정을 했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죠. 그러니까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영수증이 주르륵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어디 가서 결제 한번 한 거 가지고 되게 막 신기한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정곰전자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오매불망 애플페이 사업을 발표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언제쯤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거야? 난 삼성페이만큼 애플페이를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막 불평불만을 미친듯이 늘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수건 사업이라고까지 할 만한 그 부분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애플페이를 한번 처음 사용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인마트에서도 사용을 해봤죠. 오히려 이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아무리 애플페이가 여러 장소에서 다 결제가 된다고 한들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마트에서도 이게 결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애틀란타 덜루스에 있는 그 한인마트만 그런지 몰라도
구비되어 있는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뭐 샴푸라던가 여러 가지 생필품들, 공산품들은 일반 마트보다 그 가지수가 현저하게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소 질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애플페이가 결제가 될까?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결제가 딱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인마트에서도 결제가 될 만큼 애플페이의 그 인프라는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외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월마트에서는 이 애플페이가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 그 결제 금액 한 $250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한 대충 3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온 거죠. 이걸 결제하려고 이제 애플페이를 활성화시켜서 단말기가 띡 하고 갖다 댔단 말이야.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점원한테 물어봤지. 이거 애플페이 되냐 여기서?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하더니 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 점원은 초보였어. 그래서 다른 분한테 딱 가서 물어보더니 여기서는 애플페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진짜 의외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자체 페이 시스템을 쓰도록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려라기보다는 거의 강권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거의 한 11,000여 개 점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독자적인 페이 시스템을 구축할 만큼 굉장히 그 인프라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럴 만도 하구나 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이폰을 계좌를 트고 아이폰에 애플페이를 활성화시키고 온라인 결제부터 오프라인 결제까지 모두 다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정말 끝장나게 편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원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결제 시스템에 도달하기까지 내 개인 인증을 해야 되고 보안 절차를 건너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록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 거대 IT 기업이 이제 그 미국 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런 휴대폰 하나로 그냥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해지도록, 물론 현금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앞잡이가 아니라 그냥 써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되게 불안했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결제해야 되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 하나 들고 오니까, 계좌 하나 트고 나니까, 그리고 데빗카드 하나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도가 엄청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애플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아마도 영영 못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좀 해봤습니다. 아마 들어오려면 이제 2025년쯤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이 글이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에 쏟은 이 10분의 10분여의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곰빠. 안녕.